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신하가 공이 너무 많아서 임금보다 명성이 높아지면은 목숨이 위태롭다,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그 한나라 때 그 한나라 건국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던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이 유방을 도와서 전쟁으로서는 도저히 그 항우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, 이 한신 때문에 결국은 항우를 무찌르고 천하를 통일한다. 그래서 한신이 1등 공신입니다. 그러니까 한신은 어려서 조실부모 해가지고 가난하게 살았어요. 그 병법을 많이 읽고 지략이 대단하지만 또 덩치도 크고 이러지만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었어요. 긴 칼을 차고 다니면서 맨날 밥을 얻어먹었는데, 아는 사람한테가 밥도 얻어먹고, 무슨 빨래터에 가서 아주머니 보고 밥도 좀 달라고 그러고, 또 무슨 식당에 가서도 밥을 얻어먹고,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. 내가 나중에 돈 벌면 갚아준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. 하루는 그 동네 깡패가 불렀어요, 한신을. 야,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? 한신이 아무 대답 안 합니다. 그러니까 너 만약에 나랑 붙을 용기가 없으면 너 내 바짓가랭이로 지나가 봐. 그랬더니 한신이 얼굴 한번 쓱 쳐다보더니 바짓가랭이로 이렇게 엉금엉금 지나갑니다. 그러니까 그 깡패들이 모두 이게 말이야, 겁쟁이 말이야, 저게 이제 아주 형편없다고 말이야. 그리고 이제 조롱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. 그 친구가 물었어요. 너 힘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, 저런 그 쪼무레기들하고 내가 싸울 수가 있어? 싸움 뭐야, 이익도 없는데, 이랬단 말이죠. 어느 날 이제 한신이 항량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. 항량은 항우의 삼촌이거든요. 찾아가서 천하 다스리는 거, 천하 정복하는 거,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래요. 항량이 좀 기다리라고 그래요. 근데 항량이 얼마 있다가 이 전사를 했어요. 그래갖고 이제 그 항우 밑으로 들어갑니다. 항우 밑에 갔는데 항우가 무슨 낭중벼수를 주면서 밤에 보초나스라고 그래요. 계책 같은 걸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, 항우가. 어느 날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래갖고 유방한테로 갑니다. 유방한테 가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소하라는 사람 만났어요. 소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상당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. 유방이 또 성공한 후에 나라를 다스릴 때 엄청난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소하가 이 한신을 면담을 하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유방한테 이 사람을 좀 중하게 쓰십시오 그랬더니 벼슬을 하나 줬어요. 그 벼슬을 무슨 도의 이런 걸 줬는데,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무슨 보급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쟁 물자 이런 거 보급하는 거, 이런 직책을 줬어요. 그러니까 한신이 해보니까 따분하단 말이죠. 자기는 그게 전공이 그게 아닌데 이게 이런 거나 하고 있다.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어디로 가려고 갔단 말이에요. 출발해서 갔는데 소하가 그걸 알고 쫓아왔어요. 쫓아와서 돌아가자고, 내가 유방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신을 중하게 쓸 수 있을 거다. 그러니까 돌아가자.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. 돌아왔는데 무슨 장군을 시킨다 그래요, 유방이. 그래서 장군 그랬더니 소하가 그거 안 됩니다. 저 사람은 장군을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고 대장군을 시켜야 됩니다. 대자를 붙여야지,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. 유방이 마음이 안 내키지만 어떻게 하겠어요. 항우한테 맨날 밀려서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.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자. 그래가지고 대장군 이래가지고 이제 군사를 줘가지고 그 조나라라고 하는 데를 공격을 합니다. 그 조헐이라고. 그런데 이제 그 한신이 가가지고 첫 번째 그 전투를 이렇게 하는데 그 배수진을 쳤어요. 그래가지고 이겼어요. 조나라를 정복을 합니다. 참모가 물어봤습니다. 어떻게 여기다 배수진을 칠 생각을 했는가? 한신이 뭐라 그러냐면, 여기 내 군대 들리고 보니까 농사 짓는 이런 사람들이라 뭐 아는 게 있어야지. 그게 규율이 없어, 규율이. 훈련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. 이런 사람들을 이 육지 이런 데다가 하면은, 만약에 불리하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지.
배수진을 쳐놓으면 어디 갈 데가 없지 않느냐고. 그러기 때문에 그럼 죽기 아니면 살기를 싸울 수밖에 없지 않냐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수진을 친 거다. 결국은 정복했어요. 그 다음에 성동격사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오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위표를 하고 전쟁을 하는데 포판이라는 데인데 그 포판이 절벽도 있고 높은 데예요. 근데 맨날 한신은 거기를 공격하는 척하고 해요. 그러니까 그 위표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절대 공격을 못하는 곳인데 저렇게 공격을 하려고 그런다. 저게 웃었어요. 비웃었어요. 근데 그때는 그 한신은 뭘 했는가 하면 뗏목을 만들어서 강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저 뒤로 가가지고 공격을 해갖고 이제 위표라는 사람을 사로잡습니다. 그 외에도 뭐 제나라도 공격을 해서 제나라도 정복을 했죠. 연나라도 공격을 해가지고 연나라 정복했죠. 제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 누가 이렇게 다스려야 되잖아요. 근데 그 한신이 마음이 좀 급했어요. 자기 또 영웅심리도 있고 또 자기가 그만큼 또 정복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다 그래 가왕이다 그래가지고 제나라를 이제 거기에 눌러 앉았어요. 유방이 듣고서 화가 났어요.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럴 수 있느냐. 소하, 장량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. 미운 놈 또 하나 더 준다고 저 사람이 저런 걸 좋아하니까 아예 제왕으로 봉하자고. 그 제왕으로 봉해줬어요. 봉하고 나서 한국하고 어떻게 이 싸움을 해봐라. 그래 명령을 했어요. 그 30만 군대를 데리고 항우를 이제 쫓아가서 항우를 포위를 하게 됩니다. 포위를 하는데 그 항우가 군대가 10만 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30만 군대가 이렇게 포위를 했단 말이죠. 한참 있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. 항우가. 그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말도 잡아먹고 이런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러냐고 그래요. 고림무원이다. 근데 한신이 꾀가 많아가지고 그 초나라가 항복한 사람들 보고 이렇게 사방에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.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는 초나라 군대가 배는 고프죠. 이런 상황에서 초나라 고향 노래가 나오니까 뭐 싸우고 싶겠어요. 마음이 흩어져갖고 군심이 흩어졌단 말이에요. 그게 다 가고 이럽니다. 항우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결국 오강가에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. 이제 이래가지고 청나라를 통일합니다. 어느 날 장량이 한신을 불렀어요. 술이나 한잔 하자고. 그 둘이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. 옛날에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다. 토사구팽이라는 말 들어봤는가. 토끼를 잡는 사냥개가 있는데 토끼를 잡고 나서 쓸모가 없으면 그 사냥개를 삶아먹는다. 이것을 토사구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춘추전국시 때 나온 얘기다. 내 임무는 끝났으니까 나 어디 산에 들어가서 편하게 지내려고 그런다. 당신도 같이 가자. 그랬더니 한신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아니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 황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항우를 이길 수도 없는데 이 정도로 내가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지. 뭐 산에 들어간다. 당신이라 가라고 나는 안 간다고. 장량은 실제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. 그 간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그 장가게 여러분들 놀러 구경 가시잖아요. 그 장가게에 장량이 그 피난해서 끝나고 간 곳입니다. 그게 통감해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장량이 적송자를 따라서 신선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신선이 된 게 아니고 거기에 가족들 데리고 이제 갔다 이런 얘기고. 근데 한신은 어떻게 되냐. 그 후에 회의무 벼슬을 하고 있는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. 그 유방이 볼 때는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략이 또 대단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소하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. 모임이 있는데 와서 술 한잔 해라. 그래 갔단 말이에요. 거기서 붙들려가지고 이제 한신이 이제 죽게 됩니다. 역사상 보면 한신만큼 그 대단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그 공적이 임금위에 있다 보니까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입니다. 신하의 명성이 임금보다 높으면 목숨이 위태롭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